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녕하십니까?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대통령이지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탄핵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윤석열은 폭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폭정만 13-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1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시절의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박탈되고 서거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박탈됩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예우를 본인의 욕심과 고집, 아둔함 등으로 인해 박탈당하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2달 후인 6월 3일쯤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그 기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는 윤석열의 파면 선배이고 이명박은 탄핵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과자이기에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탄핵 선배인 박근혜와 한번 비교해보면 박근혜는 본인이 나라를 이끌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었기에 탄핵을 당했지만 윤석열은 본인 마음대로 국정 운영이 안 되니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내려 했던 그야말로 확실한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특검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둥 정의로운 검사로 위장을 해서 인기를 얻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국민 사기극이었네요. 이렇게 인기를 얻은 윤석열은 그 지지세가 전국적이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등 선거를 한 번도 치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룬 것도 없이 오로지 인기만으로 단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윤석열이 유명해지고 대국민적인 지지를 얻자 또 다른 유명 인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인데요. 처음에는 김건희의 미모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더니 알고 보니 학력 위조에 주가 조작까지 한 범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검사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 밉상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내조만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영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매스컴에 출연하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이 폭로한 선거 개입까지 아주 대한민국이 본인의 장난감 마냥 갖고 노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라 법조계에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아 국민 밉상에서 국민 분노의 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후보 시절 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반말 찍찍해대고 그런 것은 애교 수준이고 저는 더욱 놀라웠던 것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윤석열과 만난 그 다음날 바로 협력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던 안철수 당시 후보도 윤석열과 회동 후 바로 단일화를 해버리는데 이 두 사건을 보면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니 대한민국의 모든 비밀 자료를 갖고 이 둘을 요리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이런 인성의 인간이 설마 당선이 될까 했고 뭐 이재명도 범죄 의혹이 많아 그리 좋아하진 않았으나 윤석열이 더 싫었습니다. 어차피 나쁜 놈들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을 결정해야 하는 선거에서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본인의 주변 사람들인 검사 출신이나 학교 동문들을 우선으로 요직에 앉혔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주요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나 윤석열은 대부분의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여 검찰공화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비난하며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고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년 가까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당은 졸개로 만들고 야당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예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 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내주고 뺨 맞는 격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조차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손 놓고 있었던 엑스포 유치의 경우 윤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으로 뒤늦게 국가적 자원을 집중했다가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지는 바람에 또 한 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영부인은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명품 매장을 돌다가 현지 언론에 들켰고 대통령은 논의할 현안도 없는 네덜란드를 방문해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가 대사가 초치당하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파괴되고 국격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최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험으로 몰아넣은 사례입니다. 해병대는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온 정신이 팔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아 발생한 유례없는 사고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반헌법의 극치는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이 보인 행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이 개입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등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사 기자에게 군사 정보를 상기시키며 협박을 합니다. 제도에 의한 입틀막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기자의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합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MBC에 하루에만 5건의 제재를 쏟아냅니다. 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입니까? 그리고 탄핵의 핵심이 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 등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이것만 봐도 계엄령을 선포를 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하니 국민들은 이게 웬 날벼락인가 했을 것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검사 시절에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이 되니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야당은 내가 지시하는데 말을 안 들어. 언론은 나에 대해 비판만 해대. 이런 생각으로 본인의 뜻에 반하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회에서 바로 계엄 해제 가결이 되니 이제 와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는 둥 헛소리를 해댑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은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직 윤석열의 임기가 반 이상이 남아있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파면이 되었으니 잘된 결과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하는 보수를 사칭하는 무리들과 윤석열 변호사 김계몽은 국민들에게 작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좋아했던 인물을 잃었습니다.
바로 전환길. 최근 보수 대통령 둘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